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구과학 담당하는 박준우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구강, 암석의 기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체 이 기본적인 개념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마다 좀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산돼 있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게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걸 쭉 학생들한테 좀 강의를 해보니까 이 인지하는 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암석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웬만하면 아마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게 아마 중간고사가 아마 그 5월 21일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면 며칠 안 있고 아마 중간고사 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 20일 되기 전까지 잠깐 일정을 좀 볼까요? 20일 되기 전까지 캘린더가 20일 되기 전까지 수요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한 번 정도 더 3번의 강의가 있어요. 3번의 강좌가 있을 수 있는데 그 3번의 강좌에는 수행평가라든가 중간고사 범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조금 계략적인 것만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주 세부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현재 큰 덩어리는 다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캘린더 잠깐만 조금 더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9강입니다. 교과서는 30쪽에서 33쪽, 39쪽에서 43쪽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수업 내용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꼭 마치고 나서 요 교과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한 것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암석. 암석이란 먼저 암석의 정의. 암석은 돌입니다. 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돌.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덩어리 중에 제일 껍데기 부분이죠. 껍데기 부분을 구성하는 물론 멘틀도 구성합니다. 천연 광물들의 집합체로서 여러분들 그런 거 아세요? 저기 중학교 때 했을 건데 순물질 혼합물. 네. 네. 그냥 하는 말이에요. 네. 몰라도 상관없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돌이 암석입니다. 근데 그 돌을 들어서 보면 뭐가 이렇게 박혀있는 입자를 보게 되죠. 그 입자를 우리는 광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이 광물이라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좀 알갱이가 좀 굵은 것도 있지만 아주 그게 알갱이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아주 가는 입자도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고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돌을 암석이라고 하고 돌은 혼합물이에요. 혼합물. 즉 광물들의 혼합물. 집합체라고 했으니까 혼합물입니다. 그런데 광물 자체는요. 불순물이 어느 정도 좀 섞여 있어도 우리는 얘는 순물질 화합물로 분류합니다. 순물질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하나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석의 종류. 암석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따라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지구학원에서는 화성암과 퇴적암만 다룹니다. 변성암은 지구학2에서 다뤄요. 네. 근데 물론 중학교 때 하셨다고는 하지만 네. 했겠죠. 네. 근데 제가 좀 잘 못 믿어요. 네. 여러분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네. 중학교 쌤들을 못 믿어요. 제가. 네. 죄송합니다. 네.
화성암. 지각의 일부가 녹아서 만들어진 뭐가? 마그마가 냉각되어 굳어진 암석으로서 세부 종류로는 화강암, 유문암, 현무암, 안산암, 반려암, 섬록암 최대 9가지 정도까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6종류는 이름 외우셔야 돼요. 어디에 분류되는지 아셔야 되는데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화강암.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 속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유문암, 현무암, 안산암 요 네 놈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퇴적암. 지표 부근에서 비바람이 부는 게 지표 부근이죠. 그래서 그에 따라 풍화 및 침식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암석이 부서져서 만들어진 알갱이 입자들이 그것들에 의해서 또 어디론가 이동을 해서 쌓여서 이게 퇴적이죠. 쌓여서 굳어진 암석을 퇴적암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또 어떤 게 있느냐. 이게 이제 갈라지는 거죠. 물 속에 녹아있던 화학 성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설탕을 물에 녹였다가 설탕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컵을 양지 바른 곳에 한 며칠 동안 쭉 놔뒀더니 물은 다 날아가고 설탕만 밑에 쫙 깔아앉아 있을 수 있죠. 그런 형태로 증발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나 1학년 화학 시간에 했을 때 앙금 생성 반응이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녹아있던 물질이 다른 물질이 더 들어와서 앙금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주변 환경이 변하면서 용해도가 바뀌면서 침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물속 어느 한 장소에서 쌓여져 굳어진 암석. 그 공통점은 어쨌든 쌓여서 굳어진 암석. 이것을 전부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변성암. 변성암은 그냥 정의만 알아두세요. 기존의 암석이 지각 변동에 의해 고온 고압의 영향으로 기존의 성질과는 다른 암석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화성암 보시죠. 화성암을 분류하는 두 가지 기준은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그마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의 종류, 그리고 함량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마그마 굳어야 되잖아요. 냉각돼서. 이때 냉각되는 속도에 따라서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렇게 나뉘어지면 그러면 가 기준으로 세 가지, 나 기준으로 두 가지로 갈라지니까 화성암은 구분하면은 우리가 배우는 수준 안에서는 총 몇 가지? 2 곱하기 3에서 6종류가 나오겠네? 그게 바로 아까 나왔던 요 6가지예요. 6가지의 배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그 중에 이제 마그마 성분에 따른 화성암의 분류는 첫 번째, SiO2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산화규소 또는 이산화규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건 SiO2라고 그냥 부르시면 돼요. 거의 모든 암석의 기본 성분입니다. 그 마그마의 주 성분입니다. 어떤 마그마든 지구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의 주 성분입니다. 주 성분입니다. 얘가 함량이 가장 높아요. 근데 이 함량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가장 낮을 때는 한 40% 정도 가질 때도 있고요. 많을 때는 거의 100% 가까이 가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함량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가장 이제 함량이 많은 경우, 약 전체에서 66%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산성암. 그 다음에 적은 경우, 52% 미만인 경우를 염지성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2에서 66 사이에 있는 경우는 뭐라고 하느냐? 중성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산성암이냐 염기성암이냐 중성암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크게 뭐 안 외우셔도 되는데요. 요 성질은 기억하셔야 돼요. 66% 이상이 되면 이 산성암들은 대부분 표면 색깔이 밝아요. 밝다. 흰색, 밝은 회색, 밝은 분홍색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밀도가 가벼운 광물의 함량이 높습니다. 반면에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표면 색깔이 어두워지고요. 그 이유는 무거운 광물의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인데 무거운 광물은 대부분 무거운 원소가 많은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무거운 광물을 이루는 주 원소, 그러니까 광물을 무겁게 만드는 원소는 누구냐 하면 바로 철과
마그네슘과 칼슘인데, 특히 철과 마그네슘의 함량에 따라 가지고 함량이 많아지면 그 광물은 무거워지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화성암, 염기성암은 어두운 색깔을 띠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성암은요, 산성암과 염기성암의 중간 성질을 나타낸다라는 정도로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마그마가 냉각되는 속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주 빠르게 식는 경우, 그 다음에 아주 느리게 되는 경우. 아주 빠르게 된 경우를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주의하세요. 화자로 시작하는 게 화성암도 나오고요. 이름이. 그 다음에 분류되는 나중에 최종 단계에서 나타나는 이름 중에 뭐도 있습니까? 화강암도 있죠. 이거는 냉각 속도에 따라서 나누는 분류로서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단어 반드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 입자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알갱이의 크기로 뭐라고도 한다. 세립질 암석. 겁나 빨리 식은 거예요. 마그마가. 그러면 걔가 엄청나게 빠르게 식었다. 아유, 욕 나올 뻔했네. 할 때는 대부분 이거는 지표 밖으로 분출된 경우예요. 그럼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분출된 게 뭡니까? 이거 할 필요 없네. 뭡니까? 화산이죠. 그래서 아주 빠르게 된 거를 전부 다 화산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심성암.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 입자가 얘와는 이제 세립질과는 달리 크기가 구별된 정도로 조립질 암석이라고도 한다. 조립질과 세립질이 대응되는 말이다. 대비되는 말이다. 아주 천천히 냉각되는 환경이니까 얘는 마그마가 분출되지 않고 지하 깊숙한 곳에서 계속 오랫동안 냉각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있는 2번 항목과 그 다음에 3번 항목을 조합을 하게 되면 몇 종류죠? 6종류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인터넷이나 찾아보면 표가 나올 거예요. 제가 표를 글이 귀찮아서 안 그랬다기보다 좀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죠. 산성암이냐, 중성암이냐, 염기성암이냐, 또는 화산암이냐, 심성암이냐, 이렇게 분류했을 때, 이렇게 6가지로 나뉘어진다라는 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강암, 유문암, 안산암, 현무암은 앞에 나와 있는 이 성질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현무암은 색깔이 어떻죠? 염기성암이니까 어두운 색깔입니다. 그죠? 까맣죠? 네. 그 다음에, 화강암은 세립질일까요? 조립질일까요? 심성암이니까 조립질이다. 즉, 냉각된 장소가 지하 깊숙한 곳이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성암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퇴적암인데, 예. 화성암은요, 잠깐, 예. 요게 이제 30쪽에서 30, 31, 그 다음에, 잠시만요. 예, 보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32, 33. 왜 이리 많이 넘어가?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거 보이시죠? 예. 예, 요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3개 하고 화강암은 이 표 형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요런 형태 하시고 꼭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시 PPT로 돌아와서
자, 퇴적암입니다.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곧 퇴적암의 종류를 결정한다. 첫 번째, 비바람, 온도 변화, 유수의 작용, 강물이나 하천, 지하수 등에 의해서 기존의 암석이 알갱이로 부서지고 운반되고, 그러니까 부서지는 거는 풍화 또는 침식에 의해 풍화, 침식되고 운반되고 어느 한 장소에 쌓이기만 하면 안 되죠. 뭐 돼야 된다? 굳어진 것을 우리는 퇴적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방금 얘기한 요거를 정확하게 요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퇴적암을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쇠설성 퇴적암은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크기로 다시 분류하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물에 녹아있던 어떤 물질이 주변 환경 조건의 변화로 앙금을 생성하면서 침전된 후 굳어지거나, 혹은 물이 모두 증발하면서 녹아있던 물질만 석출된 후 굳어지는 퇴적암을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하고, 얘는 구성 성분의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생명체의 성분 또는 활동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퇴적암을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하고, 근원이 된 생명체에 따라서 다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적암의 종류 첫 번째, 쇠설성 퇴적암. 첫 번째, 구성 입자가 아주 작은 뭐인 경우? 진흙인 경우, 진흙으로만 구성된 거를 쉐일이라고도 하고요, 이암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어떤 책에서는 머드스톤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세 개 다 달라요.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구학원에서는 동일시 취급합니다. 예. 그 다음에 구성 입자의 크기가 모래인 경우 사암이라고 하죠. 모래 사자를 써서. 그 다음에 구성 입자들 중에 자갈도 포함된 경우, 중요하죠. 자갈로만 뭉쳐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감이란 놈은 자갈도 포함하고 있고, 접착제 역할을 하는 놈들은 위에 있는 진흙이나 모래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네, 그거 조심하시고, 이제 자갈도 포함된 경우 여감. 또 하나, 이제 물에 녹지 않는 것 중에 화산 분출물 중에서 먼지와 같은 화산진이나 화산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여서 만들어진 것은 응회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하십시오.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긴 암석은 화성암만 있는 게 아니라 응회암처럼 퇴적암도 존재합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강력암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 화학적 퇴적암. 물에 녹아있던 탄산칼슘이 수온이 높아지면서 앙금으로 침전, 쌓여서 굳어진 암석, 석회암입니다. 그 다음에 물에 용해되어 있던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소금. 네. 건조한 기후로 인해 물이 모두 증발되면 남아있는 게 소금 암석이라고 하는 바로 암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 둘이는 대표적으로 화학적 퇴적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기적 퇴적암은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 탄소가 집중적으로 탄소만 집중적으로 모여서 만들어진 퇴적암, 이게 석탄인데, 아까 고생대에는 대놓고 석탄이 왕창 나오는 석탄층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 석탄층인 경우에는 뭐 때문이라고 했죠? 고사리를 비롯한 누구요? 예. 양치식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석탄이 나왔네? 과거에 살고 있었던 생명체 중에, 동물과 식물 중에 식물이 집중적으로 매몰되어 가지고 그 성분만 남아서 굳어진 게 석탄입니다. 반대로 석유는 동물의 엑기스가 쭉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개, 산호 등 껍질의 성분이 뭐인 경우? 탄산칼슘인 경우, 위에 거 이거하고 똑같은 성분을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생명체가 한꺼번에 매몰되면 속살은 다 사라지고요, 썩어서. 껍질의 성분만 남아서, 그 껍질이 뭔데요? 탄산칼슘이죠. 굳어지다 보니까 약간 구조적으로는 다르지만 얘도 석회암을 만들게 됩니다. 요렇게 암석의 종류를 일단 좀 나눠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도 좀 보시면,
자, 페이지 좀 볼까요? 예. 좀 넘어가시면 교과서 보시면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 퇴적암의 생성과 종류에 대한 게 39쪽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40쪽에서 만들어지는 과정, 세설성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에서 분류해 놓은 거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퇴적 구조인데요. 요거는 이제 다시 제가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암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데, 오늘 제가 지정해 드린 이 교과서 페이지들을 좀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며칠 안 남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오랜 기간, 뭐 생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만 고생한 건 아닐 수도 있죠. 예,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예. 더더군다나 오늘은 또 날도 좋고 막 그러던데. 예.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죠? 고생 많으셨고요. 학교에 나오는 것도 고생일 수 있겠죠. 어쨌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러분들하고 직접 현장에서 만나서 좀 활기찬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여기까지가 9강이고요. 며칠이죠? 다음 주 이제 또 수요일부터는 10강, 11강, 12강인데 10강, 11강, 12강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좀 업로드 해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